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북한이 위기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현 상황을 극난한 형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념적 결속의 강화를 촉구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라고 밝히기까지 한 겁니다. 지난 4월 14일 러시아 대사가 이 타스 통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현재 북한은 이 1990년대 말 상황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약품을 거의 구할 수가 없고 비료 공장 단지는 운영을 중단했다 하는 겁니다. 비료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당장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죠. 중국이 지난해 50만에서 60만 톤 정도의 식량 그리고 55만 톤 정도의 비료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만 올해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해 식량 생산이 한 350만에서 380만 톤 정도로 추산되니까 이 수치만 봐도 한 150만 톤 정도가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비료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의 식량난은 진짜 심각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북한의 최우선 동맹국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도 같은데 중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특히 미중 간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향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의 틀을 허물고 그리고 북한 지원에 나설 법도 한데 중국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3월 20일 국내 언론들은 북한의 김정은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이걸 이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줄여서 중연부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숭타오 중연부 부장이 이날 베이징에서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했고 그 자리에서 양국 정상의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날 중국 신화통신의 이런 보도를 국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북중 간의 밀착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새로운 정세 아래에 북한 동지들과 손을 잡고 노력해서 이 북중 관계를 잘 지키고 견고하게 하며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이 양국의 사회주의 사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양국 인민이 더욱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시 주석의 친서가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 18일과 19일 미국 시간이죠.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전달됐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째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심한 상황에서 북중 간의 밀착이 되고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내용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탑 기사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우호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북중 밀착 분위기 띄우기는 미국과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전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걸 한국 언론은 앞뒤 안 보고 바로 보도를 한 거죠. 우리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지렛대로 삼을 요량이었다 그러면 구두 친서가 아니라 진짜 서한으로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구두 서한입니다. 말로만 인사치레를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주중대사로 부임한 리룡남은 한마디로 경제통입니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중국 대사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임한 지 2달이 다 돼가는 지금 리룡남의 대중국 외교가 뭔가는 결실을 맺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이 북중 관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현재의 북중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그러면 북한 주재 대사를 지낸 바도 있는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난 4월 12일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로 류 샤오밍이 임명됐는데요. 이른바 전랑 외교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상당히 날카롭고 사나운 성격의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쿵시안유 전임 특별대표가 2019년 5월 주일대사로 부임한 이후에 2년여간이나 비어있던 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자리에 바로 이 류 샤오밍을 시진핑 주석이 임명한 겁니다. 그 의도는 과연 뭘까요?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 북한 대사를 지냈던 류 샤오밍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한 겁니다. 이 SCMP는 북한 전문 블로그인 사이노 NK에 2015년 게시된 글을 인용해가지고 류 샤오밍이 북한 주재 대사로 재직 당시에 그가 중국 투자자들에게 북한에서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북한 정보당국이 엿들은 다음에 그에게 화가 났고 중국에 그의 교체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류 샤오밍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기명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특히 이 류 샤오밍은 이 북한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 SCMP는 중국의 대북 정책은 류 샤오밍이 몸담은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그러니까 중련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중련부의 역할 중 하나는 이 북한, 쿠바, 베트남 같은 다른 공산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CMP는 이어서 북한도 외교관보다 중련부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부임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공식 활동이 뭐냐, 외교부를 방문한 게 아니라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만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당대당 외교에 치중하는 북한을 류 샤오밍은 비판적으로 봤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자리나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출신을 앉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북한과의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 정통 외교부 출신을 임명한 겁니다. 사실 과거 북한 주재 대사로 류 샤오밍을 보낸 것조차도 의외의 인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012년 한 기고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06년에 중련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류 샤오밍이 북한 대사로 임명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를 통해서 미사일, 핵실험을 한 북한을 향해서 양국 관계가 특별한 관계에서 보통의 관계로 강등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다시 변경하면서 류 샤오밍을 귀국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류 샤오밍 대신에 류용차이 중련부 부부장, 이게 차관급인데요. 이 사람을 북한 대사로 앉히고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다졌다는 것이 이 SCMP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국 대사까지 지냈던 류 샤오밍, 한때 차기 주미 대사로 거론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 글을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자리에 앉힌 시진핑의 의도는 과연 뭘까요? 중국 외교부는 일단 류 특별대표가
관련국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관련국이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미국, 한국, 북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 류 샤오밍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임명이 상당한 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12일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동맹들과 향후 조치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류 샤오밍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모색하는 쌍궤 병행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 이걸 주목하면서 중국이 최근 북한과 선을 주고받을 때 비핵화 목표를 경시하는 듯한 여러 발언을 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 지난 4월 12일 류 샤오밍 대사가 미국 전문가로 훈련을 받았지만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낼 때에는 미국에 대한 가시도친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류 대사의 이력은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좀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류 대사가 대중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하는 역할을 맡을지 아니면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의 역할을 맡을지 지켜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판단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이 류 샤오밍은 오히려 김정은을 설득해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고 대신 중국이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추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그런 뜻을 잘 아는 류 샤오밍이 과연 앞으로 어떤 외교를 펼쳐나갈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이 류 샤오밍에 대한 이야기 누구냐면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던 존 에버라드. 지난 4월 23일 류 샤오밍 대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오로지 중국의 이익이라는 프리즘만으로 보는 냉혹한 강경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류 샤오밍 대표는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이 합당한 태도를 취할 때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이미 고지했다. 이미 밝혔다라고 단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중 관계는 더 이상 순망치안이 아니라 거래 외교의 관계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긴 이런 말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중 간의 충돌 위기는 1차적으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사활을 건 싸움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면서 미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지난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 및 신장, 티베트 지역들의 현상 유지를 조건으로 북한 포기론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우리 화이트타임스가 분석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돕도록 하는 어리석은 짓을 중국이 결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바라는 최상의 카드는 북한의 급변사태 같은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북한은 가능하다면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로 가가지고 평화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류 샤오밍이 설파한 쌍궤 병행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류 샤오밍은 북한에게 핵 포기를 강권할 것이고요.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이걸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 바로 쌍궤 병행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몰린 중국이 류샤오밍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바로 중국의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미국을 향한 아주 중요한 지렛대로서의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